1개를 이식을 했고 진행을 했더니 염색체 이상을 발견을 했고 환자분도 당황하고 나도 그렇죠. 당황하고.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경훈입니다. 매일 보는데 같이 보니까 더 어색하네요. 평소에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한 분의 임신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실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하니까.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겠네요. 그분들은 30대 초중반의 이제 분들이고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1년 반 정도의 자연 임신 시도를 하시고 오셨는데 안 돼서 이제 오셨죠. 1년 반, 30대 중반. 네. 그러면 난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난임을 준해서 이제 검사들을 다 진행을 했죠. 뭐 혈액 검사, 정액 검사 다 진행을 했고 조금 이제 특이했던 거는 그분이 신장이 좀 약하셔서 나팔관 조영술을 생리식염수로 했던. 저희 병원은 나팔관 조영술을 초음파로 하잖아요. 거기다가 조영제를 안 쓰고 생리식염수로 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일반적인 나팔관 조영술에는 요오드가 들어간 조영제를 사용을 하고 저희는 초음파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리식염수에 조영제가 좀 약하게 들어가는 편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아예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생리식염수를 베이스로 해서 나팔관 조영술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환자분이 그걸 원하셨나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그걸 추천하셨나요? 환자분은 처음에 조영술을 하는 거에 대해 약간 겁이 있기는 하셨는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생리식염수를 해보자. 생리식염수를 했을 때 나팔관 쪽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근데 뭐 1년 반 정도의 임신 시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굳이 더 딜레이 될 필요는 없어서 검사 다 진행하고 바로 다음 달에 이제 인공수정을 했죠. 인공수정 첫 번에 임신이 됐어요. 호호. 임신이 됐고 잘 유지가 됐는데 사실은 한 6주 정도의 이제 고산 환자로 유산이 되셨죠. 고산 환자는 아기 집은 보이는데 아기가 안 보이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인공수정 1차에 임신이 됐다가도 유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다음 차수를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인공수정 2차, 3차는 임신이 되지가 않으셨어요. 인공수정 처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안 되면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보통에 첫 번째 되면은 또 두 번째 또 혹은 세 번째 때 또 잘 되는 맞아요. 경향들이 있고 인공수정은 확실히 이제 하면 할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있으니까. 난임 부부 쪽으로는 기대감이 또 올라가서 맞아요. 아, 나는 시험관 안 가고 인공수정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의료진도 그런 쪽에 또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두 번, 세 번 안 되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세 번 안 되니까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이제 시험관으로 넘어갔죠. 이제 시험관 넘어갈 때도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첫 번째 신선 했을 때 임신이 안 됐고 신선 때는 신선 이식을 하셨어요? 네, 신선 이식 했는데 신선 이식 때는 임신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이제 동결 이식이죠. 1차 동결 이식을 진행을 했고 그때는 또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고 그때도 잘 유지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마찬가지로 6주, 7주를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거 원인을 좀 찾아보자 해서 유산물을 가지고 염색체 검사를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더니 염색체 이상을 발견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배아 염색체 선별 검사를 좀 다음부터는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PGT를 해야겠다. 수태물 검사를 하고 수태물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반복 유산에 준해서 검사를 하신 거죠? 맞아요. 반복 유산 검사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아 염색체 선별 검사도 선별 검사지만 또 이제 반복적으로 유산을 시키는 또 엄마 쪽의 어떤 팩터라든지 아니면 부부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다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프로테인 C, 프로테인 S가 살짝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저 환자 같은 경우는 유산 한 번만 돼도 반복 유산 검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새는 또 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의 유산 정도면 검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분과 자연임신 시도 인공수정 뭐 3차 그리고 신선 동결까지 이렇게 왔더니 뭐 거의 뭐 1년 반 정도가 이제 지났죠. 보통 시술하면 한 달 쉬고 시술하면 한 달 쉬고 하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정도 하고 또 실험관 해동배아 이식 그러면은 정말 1년 갔겠네요. 네, 이미 이제 1년 반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나는 계속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뭘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갔던 기억이 있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PGT-A였어요. 그래서 배아 염색체 선별 검사를 하면 임신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관 난자 채취를 했어요. 난자는 그래도 항상 뭐 10개에서 15개씩 13개, 15개 이렇게 잘 나오셨던 분이고 오일배아가 첫 번째는 5개 정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 중에서는 이제 한두 개가 정상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보통은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5개가 다 비정상. 그래서 전부 다 폐기를 했던.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폐기를 하고 다시 이제 시험관. 그럼 이제 벌써 세 번째 시험관이죠. 세 번째 시험관도 마찬가지로 난자를 최대한 꺼내서 한 15개 정도 나왔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오일배아가 3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뭐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3개가 다 전부 다 비정상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그 앞전에 이제 유산이 되고 임신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이었지 않았나. 전부 다 비정상들이 좀 많고 그런 배아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했죠. 벌써 이렇게 되면은 많이 이제 환자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갈피를 못 잡으니까 우리가 PGT-A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PGT-A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좀 쉬고 오셨고 영양제도 잘 먹고 운동도 하시고 다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4번째인가요 벌써? 그렇죠. 4번째 시험관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주사를 좀 바꿔서 써봤어요. 평소에 쓰던 그런 채취가 좀 많이 되는 주사들 말고 조금 이제 다른 주사를 써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난자가 한 8개밖에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8개밖에 안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죠? 환자분도 당황하고 나도 그렇죠. 당황하고 평소보다 너무 적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희한하게 이렇게 또 좀 적게 채취가 되면은 또 오히려 또 배아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일배아가 6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드디어 정상 배아가 딱 1개 찾았습니다. 1개를 이식을 했고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세요. 요새 PGT-A 핫하잖아요. 핫하고 많은 클리닉에서도 하고 학회에서도 PGT-A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아직 뭐 PGT-A를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아직 이제 어떤 검사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크지는 않는데 이분 같은 케이스는 정말로 PGT-A의 덕을 좀 본 케이스가 아닌가.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더 more, 더 better. 근데 이 케이스는 그러지 않네요. 그 환자분 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종의 희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아만 나오면 잘 나오면 나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또 정상 배아만 나오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3번, 4번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길을 그 어떤 안 가본 길까지 가보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있고 길이 있으면은 오히려 또 열심히 또 그 방향대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방향성도 못 찾고 계속 시험관만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분은 선생님한테 되게 고마워하실 것 같긴 해요. 이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묵직하게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3번째와 4번째의 차이점은 선생님 생각에 뭐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 난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배아를 많이 만들고 또 PGT-A를 보낼 수 있는 배아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왜 과배란 주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원장님. 몇 가지들이 있고 약간의 특성들이 좀 있잖아요. 주사마다, 회사마다 좀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난자를 좀 많이 채취하게끔 주사를 썼던 것 같아요. 뭐 주사에다가 약도 추가하고 주사 용량도 좀 세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장점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주사를 좀 바꿔보자. 이게 좀 적게
깊게 난자를 조금 채취해보자. 거기에 좀 약을 좀 더 써서 적당히 채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적게 나오긴 했어요. 환자분은 불안해하지 처음에는 난자 8개 나왔다 말씀을 드렸더니 표정이 안 좋죠. 물론 이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서운함이기는 하죠. 저도 그랬고 막상 이렇게 조금 나오니까 아주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오일배아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오일배아가 뭐 5개, 3개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6개. 다 등급도 괜찮고. 뭐 원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주사를 계속 똑같은 것만 쓰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봐가면서 바꾸고 환자한테 또 맞춰가면서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정상배아 하나를 만든 건 선생님의 어떤 주사제 변화가 일단 시작점이 됐겠네요. 사실은 주사 하나 바꿔서 그렇게 했다라고 100%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겠죠. 그분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영양제도 잘 드시고 그리고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긍정적이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낙담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계속 해볼게요.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지가 또 있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계속 뭔가 변화를 좀 줬던 것 같고, 그런 게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PGTA 정상배아가 나왔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PGTA 배아가 임신이 잘 안 되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PGTA 정상배아를 절대 임신시키기 위해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식 방법도 좀 바꿔본다든지 뭐 쓸 수 있는 주사도 추가를 해보고, 사실 헤파린 아스피린도 썼어요. 착상 잘 되라고. 네, 그런 것도 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임신이 잘 됐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계세요.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그분한테도 정말 선생님 만나는 게 행운이었을 수도 있고. 그 꼬맹이는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고생한 걸 알까요?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잘해야 될 텐데, 그 엄마 아빠한테 평생 잘해줘야 될 텐데. 네, 이렇게 처음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